V쇼, Vif 5번 강의 노트. Vf5 프로젝트를 또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듭시다. 체크박스를 키면 보이고 끄면 안 보이고, 그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기능. 응? 어. 그리고 저 드림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면 전송도 하고 있어요. 데스크탑 강의실 PC에 화면 전송되고 있을 거야. 그 반응형 상태 객체예요, 이게 사실. 반응형 상태 객체, 비저블이라는 이름의 반응형 상태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내부에 초기값으로 false가 초기값으로 들어있고, 이 비저블 반응형 상태를 체크박스하고 연결을 했죠. V 모델 지시자. 그리고 여기에는 중괄호 두 개니까 값이 실시간으로 여기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div 태그인데, 이 div 태그에 vShow 지시자하고 요 visible 이 반응형 상태. 자, 이 vShow 하고 뭐뭐뭐 적어준 이 값이 true이면 이 태그가 보이고, 이 값이 true이면 이 태그가 보이고, false이면 이 태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뭐뭐뭐 부분은 꼭 반응형 상태만 적을 필요 없이 뭐든 다 적을 수 있어요. 그 적은 그 값이 true이면 보이고 false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반응형 상태니까
실시간으로 반응 상태 이 값이 true, false 바뀌면 이 태그가 보이냐 안 보이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체크되자마자 이 부분이 보이고 체크를 끄면 바로 안 보이고. 그 다음 체크박스 2. 그러니까 위에가 체크박스 1, 아래에 똑같이 생겼지만 달라요. 하나는 위에는 체크박스 1 점 뷰, 아래는 체크박스 2 점 뷰. 기능은 같아. 보였다 안 보였다. 기능은 같은데 그럼 뭐가 차이냐? 뭐가 차이냐면은 체크박스 2는 이 부분이 vshow가 아니라 vif예요. vshow하고 vif 기능이 거의 같아.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vif도. 그래서 이 vif 지시자 여기 이 값이 true이면 요 태그가 보이고 이 값이 false면 요 태그가 안 보이고 그래서 vshow랑 매우 비슷한 기능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냐? vshow 지시자는 그 true일 때 그 태그를 그 컴포넌트들을 혹은 그 태그를 보이는 상태로 만들고 false이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보이냐 보이지 않냐 그 상태값만 바꾸는 게 vshow 지시자예요. 반면에 vif 지시자는 그 true이면 그 태그를 만드니까 보이죠. 근데 이게 false면 아예 그 태그를 메모리에서 제거해버려, 삭제해버려요.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태그가 사라져. 제거가 돼. 자, 그래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상태 변경이 아주 드물다. 한 번 보이면 쭉 보이고 한 번 안 보이면 쭉 안 보인다. 이러면 VIF 지시자가 좋지. 왜냐하면 안 보일 때는 메모리에서 제거되니까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였다 안 보였다 상태 변화가 빈번하다. 그러면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이것도 CPU 전원 낭비죠. 그냥 보이고 보이지 않고 상태 변화가 빈번하다. 그런 경우는 V쇼 지시자가 낫고. 그 다음에 VIF에 VELSE도 있어요. VELSE if.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 free state if state는 이게 true면 여기 얘가 보이고 else if 1이면 얘가 보이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얘가 보이겠죠.
여기 이 change state 이거 함수예요. 함수고 이 부분이 함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얘가 변수지. state 변수인데 이 변수의 const 변수 const 변수인데 뭐가 대입됐느냐? 이 ref 함수가 만든 반응형 상태 객체가 대입되죠. 이 change state도 얘도 const 변수인데 뭐가 대입되냐면 이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된 이 함수가 대입돼요. 함수가. 그리고 이 버튼, 이 골뱅이가 그 v-on 지시자를 단축형이 이 골뱅이죠. v-on 지시자.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 change state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state.value, 이 state.value가 이게 반응형 상태예요. 반응형 상태 객체. 이거 객체라고 그랬죠. 이 반응형 상태 객체가 객체고 그 객체 안에 값이 들어있는데 값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value 속성에 들어있어요. state.value, 이게 state 반응형 상태값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state.value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처음에는 0이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이거 호출하면 그러면 0 플러스 1을 3을 나눈 나머지니까 1이 대입되죠. 그 다음에는 한번 또 호출하면 1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2가 대입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호출되면 2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다시. 나머지 3이 0이니까. 0. 이거,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state.value가 value에 대입되는 값이 012, 012, 012 이걸 계속 반복해요. 012, 012, 012. 그리고 이게 state가 반응형 상태니까 그럼 화면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바로 반응을 하죠. 0일 때는 얘가 보이고 1일 때는 얘가 보이고 2일 때는 이게 보이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다시 0이 되니까 얘가 보이고 이거 세 개가 버튼 클릭할 때마다 셋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게 계속 순환하겠죠.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 이 반응형 상태를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value를 붙여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사용할 때는. 그런데 이 태그 쪽에서 사용할 때는 또 .value를 붙이면 안 돼.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는 .value를 붙여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쪽이니까 이 태그 쪽에서는 .value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브록.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브록이긴 한데, 이런 것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런 것도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겠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뭔가 대기 상태일 때 뭔가 뱅뱅뱅뱅 도는 애니메이션들이 있죠. 프론트엔드 분야, 웹 디자인 분야, 프론트엔드 분야도 앞으로 점점 확대될 분야이고, 사람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 프론트엔드 분야, 웹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양쪽 진영에서 프론트엔드 혹은 웹 디자인 분야로 와요. 미대생이면서 오기도 하고, IT 개발자이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미대 출신 웹 디자이너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 미대 출신 웹 디자이너들은 이미지 만드는 툴,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포토샵, 뭐 이런 이미지 만드는 툴을 4년 내내 다뤘기 때문에 이미지 만드는 게 굉장히 능숙하게 잘 만들죠. 또 10년 전에는 웹 디자인 할 때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 이런 거 이미지로 만드는 게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개발자 출신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좀 더 많아.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미지 만드는 것보다는 코딩하는 거에 익숙하지. 그리고 코딩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들이 아무래도 이미지는 파일 사이즈가 크잖아. 근데 소스 코드, 뭐 CSS, 자바스크립트는 파일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그 코딩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가볍고 빨라요. 그래서 지금 CSS 서식만 가지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이미지가 아니고 그걸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딩 스피너로 컴포넌트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버전은 어이쿠 무슨 에러냐. 자, 그 방금 난 에러가 지난학기 Vue.js 버전에서는 없던 에러인데 방금은 에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없기 때문인데 이게 없으면 뭐야 이번엔 또 왜 안 나? 방금 났잖아. 시작해야 되나? 응? 되네 이제? 왜 이래? 이제 되네? 아까는 안 되더니. 되니까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버전 V1 그냥 박스만 하나 그렸어요. div 태그고 클래스는 스피너. 그러니까 div.spinner에 볼더 경계선을 그리죠. 그리고 당연히 태그니까 사각형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여기 width, 하이트를 이렇게 1.5 EM 단위는 현재 폰트 크기죠. 현재 폰트 크기의 1.5배. 이게 한글 1.5 글자 크기의 width, height로 즉 정사각형이 되죠. width하고 height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 패딩 0, 내부 여백은 없고 외부 여백은 숫자를 값을 두 개 적어주면 처음 적어주는 게 상하 여백이고 상하 여백은 없고 0.4 EM 이건 좌우 여백이에요. 좌우 여백이 0.4 EM. 자 이렇게 박스를 그렸어요. 이거예요. 이 사각형 박스. 나머지 부분은 app.view에서 있는 내용이고 이 로딩 스피너 이 컴포넌트가 그려진 부분은 이 사각형 하나야. 여기 이 부분 로딩 밑에 있는. 자 이걸 그 다음 버전 2로 수정합시다.
자, 그 경계선 색을 좀 다르게 했죠.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아까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이 없으면 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뭔 차이냐? 뭔 차이냐면 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이 부분을 제거합시다. 제거하면 이렇게 되죠.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넣으면 올라가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이게 블락 태그죠. 사이즈는 줄였지만 여기서 그 width하고 height 이 div 태그에 요 div 태그의 사이즈를 width하고 height를 1.5em, 1.5em으로 사이즈는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블락 디스플레이 이 CSS 서식이 블락이 디폴트예요. 이 div 태그는. 그래서 div가 블락이면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해. 사이즈를 줄여도 마찬가지예요. 또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하니까 로딩 비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이라고 해주면 혼자 다 한 줄을 다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로딩 옆에 붙어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줄을 혼자 다 차지하지 않고 다른 태그들과 나란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경계선 색을 바꿨는데 여기 border 첫 번째 적어준 게 경계선의 굵기예요. before는 한 픽셀이었죠. 한 픽셀짜리 실선이었지만 지금은 한 픽셀이 아니라 굵기가 0.2em 한 글자 크기의 20% 한 글자 크기의 0.2니까 20% 굵기의 경계선을 그리고 솔리드 실선 그 다음에 색깔은 샵 DDD니까 밝은 회색 이렇게 경계선을 그렇게 그리되 보더 탑만 위쪽 경계선만 88F니까 88F면 무슨 색이죠? RGB니까 밝은 파란색으로 그려요. 회색을 섞은 파란색. 그래서 위쪽 경계선만 색깔이 달라졌고 경계선이 좀 굵어졌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락이니까 다른 태그랑 나란히 이 로딩이 스팬 태그인데 스팬 태그 옆에 나란히 나왔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버전. 자, 이 기법이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기법인데 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CSS 서식만 가지고 저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div 태그를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width하고 height가 숫자가 똑같으면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border radius 모서리 둥근 정도 이게 모서리 둥근 정도인데 이 모서리 둥근 정도의 크기를 원의 크기로 지정해 주는데 모서리 둥근 정도의 원의 크기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그 width하고 height의 50% 크기의 반지름의 그 원의 둥근 정도로 모서리를 둥글게 해라요. 그럼 반지름이 50%면 사각형을 꽉 채우는 원이지. 그 사각형을 꽉 채우는 원의 둥근 정도로 내 귀퉁이 모서리를 다 둥글게 해라. 하니까 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해. width, height 똑같이 주고 border radius 50% 하면 원이 그려져요. 그리고 width하고 height가 똑같지 않으면 타원이 그려지겠지. 타원이 그려지게 하려면 width하고 height를 다른 값을 주면 타원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을 줬더니 뱅뱅뱅뱅 돌죠. 이렇게 간단해. CSS 서식은 그 공부할 게 양이 많아서 그렇지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바로 눈에 뭐가 보이니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고, 또 나름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프론트엔드 개발자에서 프론트엔드 앱이 멋진 앱이 되는데 한 반이 디자인이야. 기능보다도 기능이 반, 디자인이 반이에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면 가성비가 뛰어난 공부가 디자인 공부예요. 어렵지 않으면서 앱이 멋져 보이는 거의 반이 디자인이니까. 그리고 이런 CSS, 자바스크립트로 디자인을 하는 건 미대 출신 웹 디자이너들이 못 따라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 그리는 건 개발자 출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4년 내내 그런 그림 그리고 디자인을 배운 미대 출신 디자이너 따라가기가 힘들어. 또 반대로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거 만드는 건 미대 출신 웹 디자이너들이 못 따라오죠. 그리고 다행히도 추세는 이미지 좀 그만 적게 쓰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디자인하는 게 트렌드예요. 다행이지, 개발자 출신들한테는. 자, 이 부분 이 골뱅이 키프레임스하고 이게 애니메이션을 정의할 때 골뱅이 키프레임스예요. 골뱅이 키프레임스. 그 다음에 이게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내 마음대로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from 출발 애니메이션이 시작할 때 적용할 서식. 그다음에 to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적용할 서식. 그래서 from 서식에서 to 서식까지 한 번에 빵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해가는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건 CSS 서식이야. CSS 서식에 transform이라는 CSS 서식도 있어요. 이것이 그 회전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 어떤 태그에 회전 효과를 줄 때, 어떤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듯이 어떤 태그에 회전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rotate 0° 그럼 이건 0°니까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rotate 360° 한 바퀴 도는 회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둘 다 효과가 없어. 0도나 360도나 둘 다 똑같이 제자리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합시다. 애니메이션 빼고 말로 설명하니까 힘든데 이 키프레임스 지우고 애니메이션도 지우고 트랜스폼만 줍시다. 트랜스폼 로테이트 45°. 원이니까 안 보이겠구나. 자, 보도 레디어스도 빼고 이것도 강요태 넣자. 여러분이 트랜스폼 CSS 서식도 알아둘만 해요. 트랜스폼 CSS 서식, 어떤 태그를 축소, 확대할 수도 있고, 약간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로테이트, 회전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어떤 태그를 약간 축소하거나, 약간 확대하거나, 아니면 회전하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약간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트랜스폼 할 수 있는 CSS 서식이에요. 또 로테이트 45°. 그럼 그 태그가 45도 돌아가 있어요. 저렇게 45도 돌아갔죠. 이 기법으로 마름모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CSS 서식만으로 마름모, 다이아몬드, 마름모 그리는 방법. 저렇게 45도 돌리면 돼요. 사각형을. 트랜스폼 로테이트 45디그리. 해당 태그를 45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놔요. 시계 방향이에요. 이런 CSS 서식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더 설명이 쉽네. 자, 골뱅이 키프레임스로 애니메이션을 정의했는데, from. 자, 시작할 때는 0도 트랜스폼. 그 다음에 to.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는 360도 회전. 이 두 상태를, 이게 애니메이션. 자, 이걸 이런 키프레임스로 정해놓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핀 애니메이션. 이건 이름이에요. 요걸로 정의한 요 애니메이션을 1초 동안에 천천히 진행해라. 그럼 0도에서 360도까지 1초 동안에 천천히 회전을 해요. 그리고 리니어. 이것은 그 애니메이션 속도를 말해요. 리니어. 그러니까 뭐랄까 똑같은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게 되고 인피니트. 애니메이션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회전 한 바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계속 애니메이션을 계속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1초에 한 바퀴씩 계속 저 div 태그가 뱅뱅뱅 도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렇게 리니어 일정한 속도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세계에는 등속도 운동이 매우 드물어.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이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로봇춤이 뭐냐면, 로봇춤, 꺾기춤이 로봇처럼 보이는 이유가 팔 동작, 다리 동작, 모든 동작을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출발할 때 점점 가속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도 점점 감속이 되죠. 이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자동차가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시속 40km에 번쩍하고 시속 40km에 도달한 다음에 시속 40km로 똑같이 가다가 갑자기 시속 0km로 빵 서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관절을 움직이면 그게 로봇처럼 보여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도 가속도로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예요. 요걸 주면 돼요. 가속도 운동을 해야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애니메이션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게 이렇게 가속도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 원리는 간단히 이 부분 자세히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래픽 이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픽 에디터 보면 베이지어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에디터에서 곡선 그리는 기능이 있는 그래픽 에디터를 보면 이런 곡선, 여기 예를 들어서 그래픽 에디터에서 여기 이 파란색 곡선을 그리는 기능이 있는 그래픽 에디터 보면은 이 곡선의 끝에 이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붉은색이라고 합시다. 붉은색 막대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색 막대기를 이렇게 뭐랄까 길게 느려뜨리면 이 부분이 불룩한 정도가 여기 따라 올라와. 막대기를 이렇게 길게 할수록. 그 다음에 이 막대기를 위로 꺾어 올리면
이 불칸 정도가 따라서 위로 꺾어 올라와요. 그리고 이 붉은색 막대기 사이즈를 0으로 해서 여기서 사이즈가 0이면 꼭 끝점에 붙어야 되겠지. 이 두 붉은색 막대기 끝을 이 파란색 직선 끝에다 붙여 놓으면 그럼 직선이 돼요. 여기 이 원을 여기다 이 막대기 끝 이 원을 여기다 붙이니까 이쪽은 거의 직선이 됐죠. 이게 베이지 곡선이고 딱 이 원리로 이 곡선을 내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색 막대기의 끝에 해당하는 이 원의 위치를 XY 좌표로 여기 출발점에 붙은 막대기의 끝좌표 X1, Y1, 그 다음에 선 끝에 붙은 이 막대기의 끝점 X2, Y2 이 좌표를 줌으로써 이 막대기를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좌표를 주면 돼. 이 두 좌표가 선 끝하고 일치하면 그냥 직선이야. 지금 얘를 보이고 있어요. 이 빨간색 막대기가 어떤 모양에 따라 곡선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건 그래픽 에디터에서 이렇게 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걸 여러분이 이 베이지어 곡선 내 원하는 모양 만드는 거 막대기 가지고 거기에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 그게 익숙한다면 그걸 이해했다면 이 막대기 끝 붉은색 막대기 끝좌표를 여기다 두 개 주면 돼요. X1, Y1, X2, Y2 그러면 그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이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속도가 0이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이게 만약에 직선이면은 일정한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일정한 속도라는 얘기고 지금 이 모양은 여기서는 느리게 빨라지다가 갑자기 빨라지고 또 느려지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속도예요. 기울기가 똑같은 게 직선이잖아. 그리고 이건 기울기가 속도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낮죠. 낮다가 기울기가 급해졌다가 기울기가 다시 낮아졌지. 이 기울기, 이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애니메이션 속도예요. 자, CSS 서식으로 애니메이션 구현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죠.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웹 디자인 미대 출신 웹 디자이너들은 이 부분을 공부해도 익숙해지기가 힘들지. 또 여러분은 개발자라서 좌표 개념도 좀 더 잘 알고 하죠. 공부 좀 하면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